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유일한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실전 데이터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요. 우리의 삶은 살아있음으로써 그 자체에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얻지는 못해요.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 상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투자 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속보들 함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머스크 갈등에 대한 문제가 미중 긴장의 해소를 눌렀다. 뉴욕 증시 일제히 뚝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오고 있어요.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브로맨스의 끝이 시장이 시작점이 되고 있는 기사라고 말하면 아주 편리하겠네요. 미중 정상이 이번에 첫 통화를 하고 나서 공식 통화가 지금 내용들을 조금 더 아래쪽을 살펴봐 드릴게요. 히토리 문제는 더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히토류 수출을 둘러싼 핵심 갈등에서 이견을 해소한 게 호재였다고 바라보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중 정상이 90분간 통화였고 주요 내용이 히토류라는 거예요. 히토류는 우크라이나 때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자, 왜냐면은 히토류는 공정을 100회에서 300회 정도를 하는데 어떤 것을 뽑아내느냐 그거에 따라 조금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디스프로슘이라든지 네오디뮴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200회 이상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돌이 있으면 돌을 마구마구마구마구 부숩니다. 돌공장에서. 그리고 이 부순 거를 아주 독한 약물로 돌을 두부 녹이든 녹여요. 그리고 또 원심 분리는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약물이 독할까요? 독하지 않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후진국일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는 광산 캐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인데 그래서 보통 멕시코 국경이라든지 미국도 히토류가 있지만 그래서 중국과 이런 히토류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 양국 간 입장차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로 계속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병이 올라오게 됐는데 복병은 트럼프 머스크 이 브로맨스 간의 이 갈등이 감세 안 놓고 전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루 내내 상호 설전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세액 공제 축소가 반발을 야기한 거죠. 그래서 관련주가 좋지 못한 14.3% 정도의 급락 장마감 후 추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 그는 미쳐버렸다. 일로는 점점 버거워졌다. 굉장히 워딩만 배도 강한 것들이 느껴지죠, 선생님들. 골자는 이거예요. 머스크의 비판에 실망스럽다. 그리고 축소가 반발을 야기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맨 아래줄에 나타납니다. 문제는 법안에 포함된 역겨운 특혜 조항 덩어리라며 굉장히 이거 감정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증시의 낙폭이라든지 그 미중 관세에 대해서는 좋은 이슈 한시름을 놨지만 지금 아직 방향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기사라고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제각각 변하지만 일단 헤드라인에 올라온 이런 이슈들은 피부로 빨리 습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헤드라인이 다르게 연결되고 있어요. 트럼프 머스크 간 갈등이 지금 비트코인 10만 달러 선 위태라고 지금 헤드라인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두 명 다 그러니까 트럼프건 머스크건 모두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격형 투자 자산이 흔들린다는 것, 시장이 예민한 상태에서 지금 복합 악재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투심들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변화할 수 있는 축이 생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직접적인 영향이나 이런 과장을 보태지 않고 결과적으로 위태하다는 건 팩트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신정부로 이동을 한 뒤에 지금 똑똑한 돈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떨고인이 그 제목 좀 직관적이죠.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금융정책이 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대출받는 소비자 부담 비용, 이자 5%, 10% 감소 우려. 취약계층은 아예 대출을 탕감해준대요. 그리고 소액 분장은 소비자 권리를 강조하겠다. 그럼 가산금리를 제한한다는 소리도 되는 거네요. 법정 비용이라든지
전가 못하게 아무튼 은행법 개정을 좀 추진하겠다. 뭐 이런 소리로 들리고요. 취약층한테 채무탕감을 추진한다고 하죠. 취약층. 자,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연체 채권 이런 것들부터 없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구속력도 생겨나겠네요. 구속력. 은행들이 그럼 당연히 떨 수밖에 없죠. 자, 계속 가봅시다. 소상공인등 취약계층 채무탕감. 맞네요. 나선다는 거네요. 그래서 업계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운대요. 즉 쉽게 말해서 대출금리 개편인데 일단 대출이 지금 아래 보이죠. 기준금리 대비 2월 이렇게 금리는 조정을 할 건데 대출을 받던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 10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담하던 비용 중 일부를 금융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떨어지겠네요. 은행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 관련주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심플하죠? 서슬이 팔았습니다. 서슬이 팔아요. 좀 종목들도 좀 대처를 해드리고 뽑아드리고 싶은데 이건 우리 패밀리 분들하고 뽑아드려야 돼서 이 부분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그 텍스트를 한번 추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관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한국 포함해서 9개 환율 대상국 지정,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 나와버린 거죠. 이건 당연히 악재겠죠. 여기 보면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자, 이게 골자예요. 2016년 이후 7년여 만인 23년 11월 빠졌지만 다시 된 거예요. 그럼 원화 강세 압력에 좀 수출주 특히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수출주 특히 IT라든지 자동차가 단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신호로도 나타납니다. 미국 통화의 이 가치를 통화 가치 절하라든지 뭐 앞으로 전반을 좀 면밀하게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개입이라든지 국부펀드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확대해 보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강달러가 부담스럽고 이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통화가 금리 때문에 이거 너무 약세 아니야?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약달러 환경이 온다면 강달러 유지를 차라리 유지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환율 방어가 되거든요. 이건 과거 엔케르 트레이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엔화는 거의 공짜로 빌려줬잖아요. 옛날에 일본이. 이거를 그대로 돈을 빌려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엔화는 공짜로 거의 공짜다시피 빌려주었는데 국채가 예를 들어 5%입니다. 그대로 달러를 바꿔서 저금해버리고 국채 사버리면 5%가 거저 생기잖아요. 이래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 돈을 좀 흔드는 이렇게 좀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너무 흔드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셨죠? 즉 이 내용 보면 다른 기사도 체크해드려 보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가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약 1,300원 후반대인데 이게 막 1,200원, 1,100원으로 떨어지면 이거 환차익 노리고 외인 자본들 이탈할 수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신흥국 시장이잖아요. 이걸 인정 안 하시려고 해도 이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되게 예전에 못 살았잖아요. 6.25 때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올라간 나라가 미국이 원조한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딱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자,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미국이 원조하고 지원하고 피를 흘렸다가 선진국으로 올라왔던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우크라이나도 지원했죠. 동맹국은 아니었을 때니까. 이런 동맹국 아니었을 때도 어떤 나라든 미국이 지원했다가 선진국 올라온 나라 찾아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특히 못 살다가 잘 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신흥국 이미지가 강해서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헤드라인 보실 때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자, 이게 환율 관찰 대상국 이거랑 향후 심사가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얘기 있고 나서 무역 경상수지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만 보시면 돼요. 기사가 후속 기사가 88개라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자, 그럼 머스크 갈등에 이런 내용은 25개. 가장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읽어버린 거고 아무튼 확실한 건 88개가 후속 기사라는 거예요. 계속 쏟아내는 거죠. 주말간. 그쵸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읽고 우리가 증시를 대비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상시 송출되는 거니까 직접 검색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충일 내용 조금 나오고요. 아래 보면 양자에 대한 성공, 양자기술 개발의 박차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리고 사회 이런 섹터에서는 뭘 얘기하냐? 바이오나 방역 같은 걸 누가 봐도 방역이죠. 방역도 주고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거다. 한국형 AI 모델 살아있는 것도 체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안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매년 쓰고 버려지는 현수막 6,000톤, 정부 지자체, 리사이클링, 친환경도 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외교 안보, 정상 첫 통화, 지금 실시간 속보입니다. 관세 협의,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제 재료, 이게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많았거든요. 정책 브리핑, 이거 따끈따끈한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첫 정상 통화 지금 마쳤죠. 그러니까 이제 20분간 통화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실무 협상 가시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간 관세 협의와 재료를 지금 들고 온 거예요. 너 지금 너무 그 환율 때문에 너 너무 까부는 것 같아. 기다려봐. 이거는 연기입니다. 연기. 또 환율도 그렇고 이번에 관세 문제도 그렇고 환율 지정국도 했고 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내가 체크하러 올 거야.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 실무 협상에서 좀 가시적 성과도 나오도록 서로 독려 좀 해보고. 자, 그리고 나 통화했다. 그리고 대선 축하해. 딱 이렇게 끝낸 겁니다. 질질 끌다가 일단 아무튼 전화가 끝났죠. 전화 통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리스크는 해결됐어요. 외교 패싱이라는 재료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 증시가 저는 디커플링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미증시 추종 안 하고 미증시 지금 안 좋잖아요. 분위기. 브로맨스 깨졌잖아요. 지금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관련 브로맨스는 깨졌지만 그래도 아무튼 대한민국은 디커플링으로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이 시장 상황은 매번 변합니다. 지금 금리 문제도 있고 지금 워낙 강세다 뭐 혹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그 패밀리 선생님들하고 다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 패스를 하고요. 아무튼 양자 살아있고 이런 바이오, 감염 관련된 것들 살아있고 AI도 계속 살아있을 것이며 친환경이 조금 올라온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공공 민간 사업 이런 거 봉안식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실전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정부 정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 거짓말 안 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정부 정책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 예산안 같은 거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뭐 사회생활 어르신 이런 계층 자 노령화도 조금씩 올라오려고 폼을 잡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항상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조금 공부 어떠셨나요? 우리 월요일장 대비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부할 때 중요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폰인데 혼날까봐 우리 선생님들한테 혼날까봐 이건 다 가렸습니다. 나쁘지 않죠 선생님들? 조금 확대해볼까요? 근데 이거 매도 나간 거 아닙니다. 그냥 상승 중인 거예요. 상승 중인 거. 올량봉 나쁘지 않죠. 자 아무튼 제가 지금 서슬이 펄었기 때문에 그나마나 잠깐이나마 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담당자분들 그리고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믿고 방송에 내보내주신 PD님들 모두 포함해서 저는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참 죄송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세상에 있는 기여와 균등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패밀리 선생님들한테 다행히 이게 시장 논리다 보니까 이게 참 고민인데 맨날 혼나요. 불려가서 맨날 혼나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이런 종목 말 못 드리지만 그래도 흐름이라든지 중요한 이슈들은 제가 이렇게 상시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돌려놓고 자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하실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요새 좀 서슬 파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함께 한다면 감사하게 선생님들 모실 수 있는 기회 주신다면 행복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요새 슈퍼루키를 좀 센세이션 하잖아요. 제가 서슬이 진짜 파래요 요새. 계속 텐션 올리면서 이슈들이 있으면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